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진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그리고 그 튜링이라는 사람은 어떤 걸로도 유명하냐면 암호 해독가로도 유명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걸 했냐면 그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암호를 해독하는 장치를 만들어요. 예.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는 장치를 만드는데 실제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독일군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이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에요. 앨런 튜링. 예.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고요. 예. 그 튜링이 기본적인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한 그 막연한 생각만 있었을 때 그런 당시에 학술적으로 아주 정리를 잘 했어요. 기초적인 토대를 많이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테스트를 할 때 최초에는 그 튜링 테스트라는 방법으로 이게 이 시스템이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그냥 자동 시스템이다를 구분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퇴색됐죠. 기술이 워낙 많이 진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부터 반도체가 엄청나게 이제 또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길어지는데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그 도체와 부도체의 모든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뭐 물질이죠, 그죠? 물질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이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네, 그러니까 도체와 부도체를 어떤 특정한 조건을 주면 스위칭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장치를 우리는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최초로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다이오드라는 것부터 시작해요. 네, 다이오드라는 게 이제 최초의 반도체로 만든 전자 부품인데 다이오드가 나오기 전에는 진공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진공관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고전 컴퓨터, 그러니까 옛날에 만든 최초의 컴퓨터 얘기가 나올 때는 항상 그 진공관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컴퓨터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시초는 애니악이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를 많이들 얘기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네, 그래서 반도체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부터 그 반도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반도체가 없었다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최초의 반도체는 그 다이오드고,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두 개의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합성시킨 게 이제 트랜지스터예요. 네, 트랜지스터고, 네, 트랜지스터를 굉장히 그 작은 소자로 만들어서 집적시킨 게 IC입니다.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불러요. 그거 약자예요. 네, 집적된 회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 회로의 안에 있는 그 컴포넌트는 뭐냐면 트랜지스터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 하나에 뭐 트랜지스터가 몇 개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네, 트랜지스터가 집적돼서 만든 게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즉 IC가 된 거고, 그 IC가 1970년대에 나와서 지금까지 쭉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뭐 어마어마한 성능을 발휘하죠. 최초에 나온 1970년대에 비해서는. 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와 뭐 만들 수 없는 나라가 확 구분이 돼요, 요즘에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능이란 말이 붙으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폭탄을 만들어도 그렇고 포탄을 만들어도 그렇고 뭐 비행기를 만들어도 그렇고 뭐 군사 단계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런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은 반도체는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 만들었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반도체 회사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거든요. 줄여가지고 TI라고 불러요.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트랜지스터 가지고 IC를 만드는 회사라서. 그리고 그 회사가 본거지를 두고 있는 게 어디냐면 텍사스예요.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텍사스 주립대학교 오스틴 캠퍼스가 가장 유명해요. 뭐 삼성 반도체나 반도체 학과 뭐 이런데 뭐 유명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 텍사스 주립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만큼 영향력이 강력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그렇게 발전했는데 한동안은 이 미국에서 어떻게 생겼냐면은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렴한 인건비와 이런 것 때문에 그 미국의 상황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해외에다 공장을 두고 이렇게 다 분산시켜요. 예, 분산시키고 미국은 설계만 했어요. 한동안은 이렇게 설계만 했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또 큰 특징으로 두 가지가 나뉘거든요. 어떤 게 나뉘냐면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나뉘어요.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흔히들 사용하고 계신 USB 그 스틱 있죠. 메모리 스틱.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고 거기에는 뭐 알고 있는 뭐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것도 들어가요. 옛날에는 다른 게 들어갔지만 지금은 뭐 플래시 메모리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플래시 메모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맞아요. 한국이에요. 이게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어떻게 그 옛날에 1970년대에 반도체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대단한 거죠. 이건희라는 사람이 지금은 뭐 고인이 됐지만 대단한 그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한테 쫄라가지고 전자회사를 만들고 그 전자회사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에 요청해서 만든 대학이 카이스트예요. 네. 그래서 우수 인력을 공급받겠다 해서 만든 게 카이스트고 그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시작해서 불과 이건희 회장이 10몇 년 정도 이렇게 키워서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 이제 반도체 회사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으니까 1990년대면 한 10년 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막 일본을 제치려고 막 앞으로 쭉쭉 나가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회사예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을 또 제쳤죠. 제쳤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플래시 메모리라는 거는 그 일본 도시바의 후시오 박사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예요. 일본이 80년대에 전 세계 최초 특허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인데 공교롭게도 90년대에 한국한테 다 밀려나가요.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던 나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한테 밀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냐면 뭔가 저장하고 기억하고 그렇지는 않는데 계산하고 뭐 이런 그런 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CPU 같은 것들. 그건 이제 비메모리예요. CPU 같은 것들은 설계는 이제 미국에서 하고 다양한 설계가 나오겠지만 그 설계는 이제 미국에서 하고 주로 제작은 어디서 했냐면 타이완에서 했어요. 대만. 네, 대만에서 했고 대만에서 그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를 제일 잘 생산하는 회사 이름이 TSMC예요. 네, 그 회사 엄청나게 유명하죠. 마켓 시어가 어마어마해요. 지금까지는 더 잘합니다. 비메모리. 네, 훨씬 잘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또 어떤 거였냐면 1980년대에 일본이 돈을 너무 잘 벌었어요. 전 세계 가전제품 시장을 다 휩쓸어 버리니까 미국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돈을 잘 벌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일본을 견제하려고 해방 보느라고 메모리 쪽은 한국, 사우스 코리아에 보내고 비메모리는 타이완에 보내고 왜냐면 다 이제 미국의 우방 국가들이니까 그렇게 분리시켜 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2000년을 넘어가면서부터 격차가 말도 못하게 발생된 거죠. 근데 미국도 이제 어쩌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1등이 비메모리에서는 한국, 메모리에서 한국, 비메모리는 이제 타이완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될 용어가 뭐가 있냐면 그 팹리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팹리스라는 용어가 있고 또 뭐 하나가 있냐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왜 중요해요? 왜냐면 그게 이제 그 용어들이 뭐 때문에 중요한 거냐면 설계만 하고 생산을 위탁시키는 게 있고 그런 방식이 있어요. 설계만 하고 그 생산은 이제 위탁하는 게 그게 아마 팹리스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이제 타이완이 된 거죠. CPU 쪽.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 반도체를 하겠다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지금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진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TSMC는 5나노 공정인데 한국 삼성은 이미 3나노 공정까지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노라는 건 단위를 얘기해요. 단위를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작은 단위를 얘기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삼성의 그 정도 추세면 한 4, 5년 있으면은 TSMC도 따라잡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워낙 잘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얘기는 왜 하냐면요. 그 나노 공정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이제 집적률이 올라가요. CPU에. 메모리도 집적률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인공지능 처리가 가능해져요. 실제로는. 그래서 잠깐 그 반도체와 이 인공지능은 뗄 수가 없는 관계라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 반도체가 이제 거의 패권이 됐어요. 네.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와 못 만드는 나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예요. 러시아 요즘에 엄청 고생하잖아요. 러시아가 반도체 못 만들어요. 그리고 중국도 반도체 못 만들어요. 네. 만들기는 하는데 그 기술의 정도가 많이 밀리죠. 대만이나 한국보다는.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더 클 거예요. 왜 대만의 TSMC를 완전히 자기네들이 무력화시켜 버리면 미국이 그 안에 옛날처럼 뭐 텍사스주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서 인력을 양성해서 자기네들이 옛날 같은 반도체 패권을 다시 갖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 중국이 그거를 회왕을 놔버리면 미국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하여튼 뭐 그것 갖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이랑 미국이랑. 그걸 뭐 공급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싸우고 있고요. 하여튼 뭐 결국에 이제 그 기술들이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중국인 경우에는 2000년, 2010년대 이후에 엄청난 투자를 해요. 국가적으로. 국가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많은 투자를 해서 사실 인공지능 분야는 현재 중국이 미국을 거의 밀어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논문을 보면 거의 중국 사람 이름이 도배를 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저희 분야에서 이제 유명한 그 인터내셔널 저널들이 많은데 그 국제 저널에 좀 세게 올라가 있는 그 임팩트 팩터가 좀 많은 그런 저널들 보면 다 중국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중국이 워낙 데이터가 많아요. 네, 사람도 많고 데이터를 구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이기도 하고 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중국이 그쪽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뭐에서 밀리냐면 이쪽으로 너무 많이 나갔는데 그걸 담을 IC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걸 담을 IC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중국은 약하고 타이완의 TSMC는 잘하고 뭐 나머지 또 한국 삼성이 잘하고 이런 식인 거죠. 예. 중국도 그걸 잘하고 싶은데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뭐 투자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오면 꼭 같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반도체의 역사예요. 네. 반도체를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공지능의 발전의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알람 튜링이 나왔고 그 다음에 70년대, 1970년대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텔에서 4004라고 하는 CPU를 개발을 해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불러요, 그런 거를.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그 인공지능이 이제 잘 될 거라고 이제 낙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는 처음에 조금 알 때가 제일 흥분되잖아요. 이때까지 나온 그 기술 가지고는 앞으로는 잘 될 거야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실제로 뭔가 성공적으로 만든 결과물은 없었던 시절입니다. 인공지능 쪽으로. 그리고 이제 70년대에서 80년대 갈 때부터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공부하던 1990년대 후반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학원을 1999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배우던 인공지능이 상당히 이제 이쪽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그런 옛날 기술들이었어.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확 크냐면 2000년대 중반에 나온 그 딥러닝이라는 것부터 이제 인공지능이 확 떠요. 왜 뜨냐면 그 인공지능이 아까 응용수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결국 모델이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딥러닝과 머신러닝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머신러닝만 있었겠죠. 딥러닝이 없었고 근데 머신러닝만 있었던 시절에 별로 이렇게 성과를 못 내던 시절이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연산 알고리즘들 보면 그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계산량이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CPU로 하게 되면 굉장히 느려요. 계산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돌리고 막 이랬어야 됐는데 슈퍼컴퓨터를 일반 사람들이 쓰기는 어려운 그런 장비잖아요. 거의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발전을 못한 거예요. 근데 1990년대 중반에 미국에 어떤 회사가 나타나냐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나타나요.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그 어떤 그 기여를 했냐면 그 과거에는 그 예전에 90년대 컴퓨터 보시면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그런 컴퓨터 많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쓰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 그래픽 카드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그래픽 카드가 그 워낙 그 연산하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뭐 컨볼루션을 하거나 뭐 도형을 그리거나 이런 거를 빠르게 처리하려고 그 연산 기능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든 이제 프로세서를 개발을 한 겁니다. 엔비디아에서 게임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그게 이제 GPU예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죠. 예, GPU를 개발을 한 게 이제 엔비디아인데 이 사람들은 게임 개발을 위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게임을 하려다 보니 그런 그 수학 처리가 잘 될 수 있는 프로세서를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진행을 했다가 캐나다에 있던 어떤 그 과학자가 봤더니 이 GPU를 이용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한 건데 딥러닝이란 게 나오기 전에 이제 그 ANN이라는 게 처음에 소개됐거든요. ANN은 뭐냐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인공신경망이에요. 그거는 뭐 이미 그 1980년대 후반에 나와서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이 CPU의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실험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였는데 캐나다 과학자가 CPU가 아니라 GPU를 통해서 요 ANN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ANN의 레이어를 분리하고 해서 심층적으로 개발해서 아주 탁월한 그러니까 실험 결과를 만들어내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해봤더니 이게 이제 러닝을 할 때 학습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성능이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딥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딥러닝이란 말이 이때 나온 거예요. 2000년대 중반에. 그리고 그거에서 유용하게 쓰였던 하드웨어는 그래픽 카드죠. GPU. 그리고 그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네, 이게 회사 이름이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기술이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여기서는 상용적으로 계속. 자,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해서 했는데 이걸 또 그냥 가만히 있을 미국이 아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구글이라는 업체가 이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그 구글이라는 회사 자체가 어떤 그 가치를 갖고 있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데이터예요. 구글이라는 뜻이 그런 데이터래요. 그런 단위래요.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 회사는 검색 엔진을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갖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 빅데이터도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 때문에 사실은 도입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걸 가지고 해봤더니 성능이 너무 좋아진 겁니다. 그 딥러닝 이전에 음성 인식이나 영상 인식을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성능이 그다지 안 좋았는데 이 딥러닝 가지고 음성 인식이나 영상 인식을 했더니 성능이 뭐 파격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음성 인식 서비스가 막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음성 인식 서비스, 뭐 영상 인식 서비스,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때부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뭐 한참 유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죠.